두 번째가 뭐야? 이렇게 하이볼 있으면은 조금만 뒤로 잠깐만 서야 조금만 뒤로 가. 저기 아파 있으니까 조금 애리야. 여기를 통해서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4학년 사람이 선생님 3학년 선생님인데. 오늘부터 아니 깎을 뭐하냐? 다른 거 입어 다른 거. 닦았으니까 엄마 피 묻어갖고 닦. 다 됐어. 있어. 말 들리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서술형 평가 3기 연수 진행을 맡게 된 찐이과쌤 진경호라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분, 30분 넘게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절반 이상이 안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께도 녹화본을 다 드릴 테니까 혹시 그 녹화에 내 얼굴이 나오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비디오 끄기를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끄기 하시고 끄기해, 이거. 참석하시면 여기 있어. 되겠습니다. 오늘 연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아니, 앞서 비디오 끄기해야 돼. 그, 그 이서연 그 학생은 선생님이 음소거 눌렀으니까 음소거 풀지 말아주세요. 음소거 풀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만요. 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작년에 제가 공개 수업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영상은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아이비를 품은 내일 교실 하면서 학습자 주도형 공개 수업을 한 거예요. 저는 진짜 40분 동안 거의 처음에 한 2, 3분 빼고는 다 앉아서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있고요. 그 영상을 지금 못 보신 분들도 제가 지금 패들렛 주소를 올려드렸으니까 오늘 강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오늘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뭐 구독자 수가 제가 뭐 120, 130밖에 안 되지만 유튜브에 진경호 치면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들렛 내용 가지고 오늘 쭉 연수를 할 거예요. 제가 보통 연수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다했니나, 네, 다했니 아니면 거의 서술형 평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학 서술형 평가이다 보니까,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지사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지사항에 초, 중, 등 AI 코딩 수학교육 오픈 채팅방 제가 넣어놨고요. 그 밑에 수학도구 활용 연수 패들렛, 그다음 공지사항 블로그 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인데요. 제가 다행히를 활용한 아이비 교육 연수를 최근에 개설을 했습니다. 교육사랑연수원에 저희가 아직 아이비 후보 학교기는 하지만 이제 곧 인증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를 신청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했니?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 관련된 그 연수를 15차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아이비 수업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그냥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하나의 그 흐름으로 제가 연수를 하나 이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올해 그 동아출판에서 이제 두 클래스 초등 다행히 활용계 콘테스트에 나갔는데 네, 대상 혼자 받은 공동 대상이긴 하지만 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잠깐 자랑을 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나를 맞춰봐 두 클래스 퀴즈라고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 소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광주교대 부설초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뭐 석사학위 논문 썼다, 뭐 강의 다녔다, 그다음 다행히 관련된 책, 그다음 강의 이런 거 오픈했다, 뭐 이런 내용들 쭉 있습니다. 거기 나를 맞춰봐 두 클래스 퀴즈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닉네임을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좀 진경오니까 들어가 보면 이제 퀴즈 타임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강사 소개를 이제 간단히 네, 해보려고 하는데 진경호 선생님이 사는 곳은 한화이글스 연고지입니다라고 돼 있죠? 네. 저는 그냥 이거 뭐 재미로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3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연고지가 맞습니다. 지금 한화가 가을 야구 가냐 마냐 막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경호 선생님의 성과와 업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4학년도 수리 영역 문제를 한번 풀어봤더니 맞췄다. 뭐 석사학위 논문 통과했다, 원격 연수 촬영했다, 뭐 다행이다 해서 책 출간했다, 대한민국 교육상 수상했다. 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1차를 합격했는데 2차는 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진경호 선생님이 방청을 가본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복면가왕, 악뮤, 히든싱어, 불후의 명곡, 싱어게임인데요. 저는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히든싱어 3개를 가봤습니다. 오늘 연수 때 다룰 프로그램은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다른 연수입니다. 다행히 다이소의 제가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넣어봤고요. 이것은 쿠키입니다. 광주 부설초 저희 반에선 다행히와 쿠키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들었을까요? 캔바. 네. 제가 다엔이랑 캔바 연수도 했거든요. 이제 그때 만들었던 제 강사 소개인데 봐주시기 바래요. 그다음 또 이제 수학교구 이름은 무엇이냐? 퀴즈네어 막대, 아이스크림 막대 이렇게 있죠. 퀴즈네어 막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시간이 다 안 됐는데 정답 제출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1번만 틀렸고 나머지 다 맞았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제 소개를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다혜니와 수학 교육에 좀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월 27일에도 1기, 2기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녹화본도 있고요. 그다음 그때 강의 원고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반 서술형 평가 이야기, 서술형 평가 한 해살이 보고서 이런 것들도 넣어놨어요. 제가 이제 부설초에 제가 지금 2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에 활용했던 그런 것들을 수기로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혹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패들렛 다시 공유 드렸으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패들렛 채팅방 들어오셔서 지금 차례대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지금 제목 중에 어디냐면 강의 원고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원고도 여기 올리려고 했는데 용량이 커가지고 여기 안 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썼던 건데, 이거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 네 가지 지향점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지향점 속에서 제가 작년에 5학년 서술형 평가를 이렇게 출제했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학생들의 답안이 이렇게 있더라. 그림으로 표현한 거, 설명한 거, 다양하게 있죠. 여기 오른쪽 위에는 다각형의 넓이, 오른쪽 아래는 뭐죠? 그 통분과 약분, 그다음 왼쪽에 퀴즈 내어 막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보고서 중에 또 하나인데, 네, 이렇게 논소수령 평가 문안을 보면서 되게 좋았다, 뿌듯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연수를 마치시고 쌤 동네에 연수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컴포즈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저는 그냥 연수 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뽑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저렴하긴 하지만 컴포즈 커피 쿠폰을 쌤 동네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성함, 거기 어차피 다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거 보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과 서술형 평가까지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광주광역시 교육청 자료집에서 이걸 하나 또 만들었더라고요. 보시면 이거는 오늘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을 여기다 한번 넣어봤거든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평가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키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깊이 있는 학습 왜 필요한지, 삶과 연계된 거, 교과 간 연계, 학습에 대한 성찰 이게 중요하다. 오늘 이거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오늘 연수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왜 필요하느냐, 깊이 있는 학습이 총론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 평가와 연결된다.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평가 설계하고 수업을 설계한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설계하고 수업을 설계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쓴 건 아니어가지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쓴 거다 보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좀 연관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은 교육 과정을 한번 쭉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평가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해를 위한 평가, 전이를 위한 평가, 성찰을 위한 평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이따 다 오늘 사례 중심으로 연수할 거거든요. 작년과 올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 3단계는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교과별 사례, 교과 간 연계 사례 뭐 이렇게 내용이 쭉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오늘 강의의 핵심이 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제가 그거 한번 여기는 좀 짧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대부분들이 교사이시면서 학부모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네.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우리 반 학생들 교육에도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 신장 등의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도 저희 학교에서 학생 주도성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부모가 뭐 해라, 교사가 뭐 해라 보다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정말 더 멋진 뛰어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그냥 공부한다고 열심히 외운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라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이 있을 때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이 주도적인 사람을 기르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이 그림처럼 학생들이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역량을 기른다. 오늘 그 사례를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2022 개정교육까지 네 가지 지향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길렀을 때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학 소수령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학 논술부 방과후를 개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논술부는 수학이 뭐 국어 교과와 다르게 뭐 글을 엄청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 막 길게 써야 되고 그런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수학적인 원리,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 수학 그 교구를 통해서 체험한 수학적 원리 이런 것들을 좀 문장으로 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교육부 장관님께서 작년 2024년 1월 5일에 올해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논서수령 평가를 확대하겠다.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 저는 초등교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는 그렇게 막 아무래도 이제 막 관심이 크게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대학 입시에 조금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수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외워서 대학 가는 시대는 좀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 부설초에서는 논서 수령 평가를 확대하면서 이걸 미리 대비하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학생 후기, 학부모 후기, 뭐 교원 후기 이렇게 쫙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학생들이 어쨌든 이렇게 많이 써주셨습니다. 많이 써줬습니다. 어, 힘들었지만 결국은 다 그건 것 같아.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너무 머리를 많이 썼지만 결국 보람찼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많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 수업이나 교과, 단원 수업할 때 논서수령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걸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제가 3학년 1학기 논서수령 평가지 했던 거 모음을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제가 PDF 한글 파일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양식을 얼마든지 참고하셔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삶과 연계된 평가기 때문에 이제 저의 가족과 교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만 조금 바꾸셔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강의용 저작권만 좀 유의해 주시고, 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쓰실 때는 뭐 굳이 뭐 선생님 다른 선생님 거 뭐 자료를 받아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생해서 만들었다 하시면서 어쨌든 올해 제가 1학기 썼던 거, 그다음 작년 연수 때는 이게 없었겠죠. 제가 올해 초에도 연수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 패들렛을 결국 제가 끝까지 두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수 들으신 분들은 두고두고 계속 영구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제가 4기, 5기 연수를 계속 할 때라도 여기에 아마 누적할 것 같아요. 그때 연수를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4기, 5기 때도 그때 연수를 못 들으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들어와 보셔서 뭐가 업데이트 됐네? 그럼 그것도 그냥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보시면 이제 1학기 때 평가 결과물 모음 작년 거 있고 그다음에 올해 UI 최종 결과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건 제가 올해 이제 저희 반 애들이랑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네 프로젝트 수업한 거거든요. 올해 프로젝트 수업. 저는 이제 수학 교과를 활용한 수업을 좋아하지만 저희 학교는 이제 아이비를 이제 인증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비 프로젝트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수업 안에 제가 수학을 넣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따 이것도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몬드리안 작품을 보면서 이 안에서 수학적 개념을 발견하고 3학년 때 직각과 선분, 반직선, 직선, 뭐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술교과와 수학교과, 국어교과를 제가 이렇게 합동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이게 프로젝트 수업을 제가 짰고 그걸 학생들이 결국은 선형색을 활용해서 자신의 그림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 작품을 먼저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내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여긴 제가 친구들 작품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자기 작품을 설명하는 글 논서 수령 평가 글 이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논서 수령 평가를 했거든요. 수학적 개념을 쓰라고 했어요. 그거 쓴 거, 그다음 친구가 평가했던 거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친구 발표하는 장면, 그 작품 그다음에 그 친구의 서술형 평가 글쓰기, 그다음 친구가 평가해 준 거, 피드백 해준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쭉 24명 거를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1학기 때 했던 것 중에 좀 가장 뿌듯한 보람찬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친구들 서술형 평가 결과물을 다 모아놓은 거 이게 좀 뿌듯한 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교과별 특히 수학 교과에 6단원이 있잖아요. 이 평면도형을 제외하고 1, 3, 4, 5, 6 5단원을 다 서술형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거 이따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거를 했다는 것이 좀 제가 1학기 때 돌아봤을 때 가장 뿌듯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건 이따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학생들 결과물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연수를 할 건데, 제가 아까 PDF로 다운받은 거 제가 보내드린다 했죠. 그 PDF를 제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어요. 미리 캔버스, 그래서 미리 캔버스 링크로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테니까, 네.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스타오버 선생님. 스타오버 선생님 패들렛 링크 공유 드렸으니까 쭉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패들렛 링크를 이렇게 살짝 훑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 원고 제가 이따 나중에 보내드릴 강의 원고를 미리 캔버스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PPT 많이 만들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PPT 썼다가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만드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PPT 만들 때 미리 캔버스 많이 쓰고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는 캔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그다음 학생들이랑 다했니. 전 다했니, 캔바, 미리 캔버스, 북크리에이터 딱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패들렛도 가끔 쓰죠. 패들렛도 쓰고 네. 오늘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보여드리고 네, 여기 보시면 수학서 수령 평가로
학생들 생각을 끄집어내다라는 나름 주제를 생각해 봤어요. 아, 수학 서술형 평가로 결국 뭐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뭘 집어넣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연수는 이렇게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는 깊이 있는 평가, 그다음 수학 서술형 평가 출제 아이디어, 그다음 서술형 평가 3과 연계, 교과 통합 사례, 그다음 피드백 방법, AI 종아리, IB 수학 수업 사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지향점은 이렇게 된다. 아까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서술형은 논술형 평가, 서술형 평가, 이 화면이 좀 잘리긴 하는데, 그래도 크게 보시면 좋으니까 잘린 건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서술형은 논술형에 비해서 서술해야 되는 분량이 많지 않고, 채점할 때 서술된 내용의 깊이와 넓이에 주된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무조건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잘 쓰느냐, 이걸 이제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논술형은 학생이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쓰는 문항.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전 극이과이기 때문에 제가 찐 이과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별명을. 전 완전 이과예요. 그래서 약간 좀 논리, 설득 이런 논술형 문항에 좀 약한데 그래서 그런지 서술형 평가가 훨씬 더 재미있고 저는 이렇게 애들이랑 할 때 더 좋습니다. 채점하기도 조금 뭐 더 신뢰성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평소에 이 서술형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수업 때 무엇을 하느냐? 결국은 탐구 수업, 머리 쓰고 글쓰기 이건 것 같아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탐구랑 글쓰기를 해야 결국은 서술형 평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탐구와 글쓰기 하는 방법 중에 챗GPT와 수학 교구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챗GPT는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제 상황들이 너무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뭐 문장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 이게 가능한 일들이야? 저는 약간 좀 그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그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실생활에서 사용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실생활에서 소수의 곱셈에 관한 상황을 하나 제시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을 계산하는 상황에서 이제 환율 이런 거 따진다. 우리는 이제 외국에 가면 뭐 달러, 뭐 엔, 뭐 이렇게 다른 거 쓰잖아요. 그때 이제 소수로 이제 환율을 계산해야 될 때 그때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리 레시피, 물건을 살 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수의 곱셈에 관한 문제를 냈는데, 여기 없네요. 문제를 뭘 냈냐면, 그 파리올림픽을 냈었어요, 작년에. 파리올림픽 올해 하니까, 파리올림픽 때 그 기사에 보니까 지하철 요금이 2배로 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이제 보여주면서 신문기사 보여주고 해석하게끔 한 다음에, 이때 뭐 여행을 갔다. 그럼 뭐 어른 가격과 뭐 학생 가격 준 다음에 얼마를 내야 될까?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냈었어요. 이렇게 뭔가 실생활 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챗GPT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 머릿속에 있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제가 이제 공개 수업했던 차시긴 한데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진분수에서 분모가 아닌 분자에만 곱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서 분자의 자연수를 곱하면 값이 커지는데 분모의 자연수를 곱하면 값이 작아진다. 근데 분모의 자연수를 곱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나 분모가 아닌 분자의 자연수를 곱하는 것은 분수의 값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야 이렇게 나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와 수학 교구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서술형 평가에도 냈거든요. 이게 평소에 탐구 수업 했던 것들을 결국은 다 서술형 평가에 똑같이 내요. 그냥 수업 따로 평가 따로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탐구했던 내용을
기억했다가 그걸 서술형 평가 때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수아네 가족, 이제 제 딸 이름이 수아인데 수아 엄마, 수아 아빠, 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수아 이렇게 해서 세 명. 이 당시에는 저희 가족이 세 명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사실 이제 2달 된 아기가 둘째가 태어나서 네 명이 됐습니다. 만약 그때 이제 문제를 냈으면 네 명이 먹었다. 뭐 지금 아기라서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문제를 바꾸겠죠. 어쨌든 8분의 3씩 3명이 먹었다. 그러면 8분의 9가 되겠죠. 8분의 9가 되고 8분의 9를 대분수로 바꿨더니 1과 8분의 1이 되더라.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뭐냐 그 지금 3학년 2학기에 나오거든요. 3학년 2학기 이제 제가 지금 3학년 2학기 그 분수 파트도 지금 최근 어제 오늘 막 지금 세안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따 살짝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성했던 따끈따끈한 세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8분의 3 곱하기 3을 어떻게 계산하냐 막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저는 그냥 교과서에서는 분자랑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왜 분자에만 곱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수업을 그때 그렇게 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모가 다 같은 거죠. 이때 분자에만 곱하는 경우, 분모 분자에 다 곱하는 경우, 분모에만 곱하는 경우, 값이 커지고 그대로고 값이 작아진다.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8분의 3씩 피자를 3명이 먹는데 양이 커져야 돼. 그대로야 작아져. 이러면 애들 대부분 커진다고 해요. 그래. 수학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기도 해. 이건 약간 논리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값이 커져야겠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분자에만 곱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약간 좀 직관적인 왼쪽 설명이라면 오른쪽은 좀 논리적인 설명 같아요. 피자 한 조각의 양을 8분의 1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8분의 1이 단위 분수예요. 단위 분수는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분모는 그대로 둬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설명인데 1 더하기 3은 4죠. 왜? 1의 자리끼리 더하니까. 근데 1 더하기 3이 13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의 자리가 10의 자리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애들한테 단위 분수가 단위가 그대로 바뀌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의 덧셈으로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리 단위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단위가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8분의 1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8분의 3 곱하기 3에서 왜 분자에만 곱해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설명 다 쓴 친구는 아주 퍼펙트 하겠고요. 둘 중에 하나만 썼어도 정답이 되겠죠. 둘 다 쓴 친구들은 그냥 보너스 점수를 줬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기, 그 학년을 시작할 때 이렇게 단원별로 서술형 문항을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합니다. 초반에 계획을 해서 그걸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대로 가고 혹시나 이제 좀 지나봤더니 진짜 더 좋은 서술형 문항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 이제 좀 바꾸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좀 심한 문제도 많이 이렇게 따요. 여기 보면 교과서 88쪽, 68쪽, 114, 115쪽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교과서 26쪽 참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활용해서 뭔가 좀 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항을 계획을 합니다. 이게 올해 3학년 1학기 탐구 문제예요. 그다음에 여기 국어도 있죠. 국어. 국어를 제가 넣어드린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국어랑 수학을 연계한 서술형 평가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지문 주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 거의 서술형 평가 형태가 제 가족이나 교실 상황에 지문을 주고 국어 문제 뽑아내고 수학 문제 뽑아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풀고 뽑아내는 문제, 해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2번, 3번에는 그런 걸로 글쓰기 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이 아니죠. 어젯밤에 만들었던 문제인데, 제가 지금 수학 3학년 2학기 5단원, 지금 분수 파트에 세안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9월 말에 저희 학교가 이제 1학년 실습생을 오는데 그때 이제 대표 공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가면 사실 2단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아무래도 수학 이제 석사학위를 좀 분수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박사를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박사를 하게 된다면 또 그걸 연장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분수로 좀 연구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5단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수업 흐름이 탐구 문제를 하나 주고 서술형 문장을 주고 거기서 애들이랑 이제 수업을 이끌어 나가요. 얘들아, 이 서술형 문항을 저희 학교 수업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짠 건 아니고 수업 흐름은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업혁신 부장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 탐구 문제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은 교과서 그림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분수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이유를 좀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좀 표현될 만한 사례를 가져오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교과서를 봤더니 딱 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과서에 생각보다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서술형 문항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맛있는 떡볶이 그 재료가 나와 있죠. 문제 보시면 위에 요리책을 보면서 제가 만들었던 문제인데 분수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반컵, 반푼술 등의 용어와 함께라고 돼 있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2분의 1, 3분의 2, 뭐 2분의 1, 2분의 1, 반컵, 반큰술 이런 것보다 이렇게 딱 분수로 표현하니까 더 눈에 딱 잘 들어오고 시각화되고 딱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느낌이 딱 오잖아요. 뭐 뭘까요? 뭐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 큰술, 뭐 이런 반큰술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숫자로 분수를 표현해서 쓰니까 진분수, 대분수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분수가 이런 데 편리하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다뤄주고 싶었어요. 애들이 분수를 공부를 하라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수학이 그렇거든요. 이걸 왜 공부해야 돼서 잘해 풀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뭐가 좋은 거야? 뭐가 응용이 되는 거야? 그 부분을 좀 애들한테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위 요리책에서 대분수, 진분수를 각각 한 개씩 찾고 그 개념을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서술형 문항을 바꿀 수가 있겠죠. 위 요리책에서 찾을 수 있는 분수의 종류를 찾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건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분수 여기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 찾고 그다음 진분수 이렇게 하나 찾은 다음에 여기다 자연수도 한번 제가 추가해 볼까요? 대분수, 진분수, 자연수를 각각 하나씩 찾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 개념을 뭐로 설명해라?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해서 설명해라. 제 그림 그리기가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반에서 쓰고 있는 수학 교구인 거예요. 교구를 통해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 서술형 평가에는 그 교구를 이제 붙일 수는 없으니 그 교구를 활용한 그 원 모형과 사각형 모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려서 설명하시오. 그다음 세 번째는 요리책에 있는 대분수 한 개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대분수 뭐가 있을까요? 4와 2분의 1, 1과 2분의 1 있죠. 그럼 4와 2분의 1을 2분의 9로, 1과 2분의 1을 2분의 3으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해라. 그다음 4번은 위의 요리책 외에 실생활이 어떤 곳에서 분수가 사용되는 건지 설명하여라. 위에 선생님 맛있는 떡볶이를 제시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례를 설명해 주시길 바래요.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이 1, 2, 3, 4번에 관한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이 탐구 문제를 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뭘 공부할지 애들 보고 다 하고 싶은 질문, 하고 싶은 탐구 활동을 막 뽑아낼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아, 분수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이유, 뭐 알아보기, 뭐 그다음에 대분수, 진분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림 그리기 전략은 무엇일까? 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은 무엇일까? 어, 요리책 외에도 실생활이 어떤 곳에서 사용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결국 애들이 뽑아내는 게 비슷하겠지만 이런 거를 애들 보고 딱 뽑아내게끔 할 거예요. 저는 딱 탐구 문제만 주고 그럼 애들이 그런 거 뽑아낸 거를 그 뽑아낸 내용을 이제 앞으로 탐구 수업에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차시별 지식 전달 막 교과서대로 하는 수업보다는 저희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이끌어내는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수학수련 평가 출제 아이디어가 이제 챗GPT도 있어요.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요리책에 대분수가 사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리튼에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1과 2분의 1컵, 2와 4분의 3 티스푼이 자주 사용됩니다. 대분수는 재료의 양을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베이킹과 같은 정밀한 요리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챗GPT가 진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유리책 말고도 대분수가 사용되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했더니 건축 도면이나 설계, 3과 2분의 1 피트, 영양 정보에서 특정 영양소의 양, 1과 4분의 1 컵의 섬유소, 여기 보시면 일상적인 대화. 저 이거 좀 보면서 웃었는데, 예를 들어 나는 2와 2분의 1개의 사과를 샀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먹었어도 아니라 샀어예요. 근데 누가 2와 2분의 1개의 사과를 사나요? 그죠? 뭐, 수박은 살 수 있겠네요. 수박을 1과 2분의 1 통의 수박을 샀어. 이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것들 과학 실험할 때도 쓰고 있다. 3과 4분의 3리터의 용이. 근데 과학에서도 4분의 3 이런 것보다는 3리터 뭐 750? 이렇게 하지 않나요? 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챗GPT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 교환표라고 돼 있는데, 화면이 지금 살짝 잘려서 나오는데, 저도, 네, 잘려서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잘려서 보기 불편하시면, 아니면 해결 방법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네. 이분 이렇게 항상 끊기더라고요. 혹시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방금 보여드린 부분 이렇습니다. 아, 25로 해놓고 한번 슬라이드 해볼까요? 25로 해도 그렇게 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교육, 건축 및 설계, 영양정보, 일상적인 대화, 과학실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본 게 어, 여기 서술형 문항 보시면 위에 요리책 외에도 실생활 어떤 곳에서 분수가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라고 제가 문제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예시 답안도 적어야 돼요. 교사가 예시 답안을 적어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평가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시 답안을 이제 이따 보여드리지만 예시 답안을 적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챗GPT를 적은 겁니다. 유리책 말고도 막 딱 바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양정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딱 이게 떴어요. 식품교환표. 저는 식품교환표가 있다는 걸 또 그 연수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 수학 세안 짜면서. 그래서 여기 식품교환표가 뭐냐면 같은 식품군 내에서 교환 단위끼리 서로 바꾸어서 식단을 짤 수 있대요. 그래서 공유군에 100kcal를 1교환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kcal가 밥 3분의 1공기라고 합니다. 대략 70g. 이거랑 같은 칼로리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해요. 식빵, 삶은 국수, 감자 2분의 1, 옥수수 2분의 1, 고구마 2분의 1.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진분수만 있으니까 좀 아쉽다. 그러면 300kg을 바꾸는 거죠. 식품금을 3개 단위라고 했을 때 밥 한 공기겠죠? 그러면 밥 한 공기라고 하면 3배니까 삶은 국수랑 옥수수랑 고구마, 도토리묵은 결국 1과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분수까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분수 2분의 3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수를 통해서 우리가 식품 교환표를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같은 칼로리에서 이런 식품을 대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수학이 이런 데서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끝에 보시면
5224 옆에 3기 수학 서술형 평가라고 해서 제가 분수 3학년 2학기 5단원 분수 세한 평가 부분이라고 PDF를 하나 올려놨어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3학년 2학기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5학년, 뭐 이렇게 3학년 1학기 이렇게 해서 쭉 사례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주도형 탐구 수업 저희 학교의 그 수업 틀이에요. 틀이 이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탐구 단원 이렇게 단원의 괴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수학 교구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탐구하고 이런 사고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으로 갖추어서 이렇게 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수 단원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탐구 문제 설정이에요. 논서주랑 평가 문항인데 맛있는 떡볶이를 주고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이거. 수업을 이제 9월 9일부터 9월 27일 1단원 끝나고 이제 5단원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관련 성취 기준, 중심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총론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엔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했던 거를 핵심 아이디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수는 자연수에서 분수로 확장되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수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라는 중심 아이디어를 설정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가 조금 이렇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좀 요약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탐구 목록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넘어가고요. 사전학습과의 연계성, 지도 유의성.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세안을 짜보는지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야간만 많이 쓰다가 교사 돼서 야간은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세안을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교생 공개를 하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단원 탐구 목표,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의 이거는 저희 학교가 아니네요. 제가 수학 시간에 주로 쓰고 있는 원리 탐구 학습 모형 이런 내용 넣었고 그다음에 학생 주도형 탐구 수업의 흐름, 저희 학교의 학생 주도형 탐구 수업의 흐름. 그래서 이제 본 단원에 내가 이렇게 수업 흐름을 잡았다. 탐구 문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쭉 수업 흐름을 잡아가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애들한테 탐구 문제만 주고 너네가 궁금한 점, 알게 된 점을 한번 질문 만들고 생각 나눠보자. 그다음에 탐구 흐름을 선생님이 안 짤 테니까 너네가 한번 짜보자. 선생님, 제가 이렇게 여기에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예상을 적었지만 저는 이걸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애들 보고 좀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TP 전략에서 Think Puzzle Explorer라는 TP 전략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각한 점 질문, 그다음에 여기 보면 탐구 흐름을 애들 보고 같이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탐구 흐름을 LOI 1, 2, 3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분수의 의미, 그다음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의 의미와 표현, 그다음에 대분수에서 가분수로 바꾸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중심 아이디어 도출하고 탐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하는 수업은 탐구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과 함께 그 평가 기준을 세운 거를 이제 평가할 거예요. 그 부분을 공개를 합니다. 그때 저는 I used think, now I think 탐구 전략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 결과를 애들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학교 이제 세안 쓸 때 총괄평가 서술형 문항 예시 답안을 제가 미리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 답안을 좀 미리 적어봤는데, 보시면 유리책에서 분수를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제가 좀 시작을 했죠. 서론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산뜻하게 열면 좋잖아요. 유리책을 보면 재료의 양을 분수로 나타낸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 4컵과 반컵. 4컵과 반컵보다는 4와 2분의 1 컵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수는 우리 주변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여기 1번 문제죠.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컵, 반콘술 등의 용어와 함께 쓰라 그랬죠. 그래서 4컵과 반컵보다는 4분의 1컵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그다음 위 요리책에서 대분수는 고춧가루 1과 2분의 1 큰술, 진분수는 대파 3분의 1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2번에서 대분수랑 진분수를 한 개씩 찾으라 그랬죠. 찾고 설명하라 그랬죠. 대분수는
자연수 1과 진분수 2분의 1로 이루어진 분수입니다. 3분의 1은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입니다. 제가 대분수 그림을 여기 못 넣었는데 우선 진분수 그림 먼저 넣었습니다. 애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원 모형이랑 사각형 모형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했던 거를 이렇게 저는 그림으로 이렇게 넣었지만 애들은 그 서술형 평가 문항 볼 때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하겠죠. 원으로 그리고 이제 부채꼴 그리고 아니면 사각형 자로 그리든지 이렇게 그림으로. 정확하게 막 컴퍼스로 안 그리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친구들이 잘 나눴는지 그런 거 보고 채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3번 문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또 설명하라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유리책에 있는 1과 2분의 1을 대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3입니다. 이때 자연수 1을 가분수 2분의 2로 나타내고 가분수 2분의 1과 진분수 2분의 1의 단위분수 2분의 1이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3개라서 가분수 2분의 3입니다. 여기 보시면 2분의 3 나타냈죠. 2분의 3이 나타내는 거는 결국 1과 2분의 1을 그 1을 2분의 2로 바꿨고 그래서 2분의 1이 3개 있다. 그다음 옆에는 얘는 결과고요. 여기는 좀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4분의 5를 이렇게 해서 1과 4분의 1로 만들고 1과 4분의 1로 만들었다. 네 조각을 이렇게 합쳤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3번 했고요. 4번. 제가 5번을 좀 추가했어요. 그 나중에. 위에 4번, 위에 요리책 외에 실생활에 어떤 곳에서 분수가 사용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요리책 말고도 어디에 쓰이느냐. 제가 그래서 아까 챗GPT를 통해 알아본 거예요. 제가 우선 예시 답안을 쓰려면 제 머리에서 안 떠올랐기 때문에 챗GPT에서 영양소 뭐 그걸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품교환표를 제가 찾았고 식품교환표에서 분수가 실생활에 쓰이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면서 찾은 것이 식품교환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식품교환표란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들을 비슷한 영양소끼리 묶어 6군으로 구성해 놓은 표로 하루 식단을 구성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공유 1단위로 밥 3분의 1, 감자 2분의 1, 옥수수 2분의 1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의 개념을 알고 식품교환표를 보니 분수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유용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5번 I used to think, now I think 전략을 활용해서 분수단을 마친 뒤 자기 성찰문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번 분수단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수학 교구와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하여 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분수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별로 안 쓰이는 줄 알았는데 주변 실생활에서 사물의 양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품교환표나 요리책에 있는 분수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서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수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별로 안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게 I used think고 그다음 now I think 근데 지금은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평가 기준을까지 제가 만든 거예요. 평가 기준에 이제 제가 5번을 안 넣긴 했는데 제가 5번을 급하게 추가하다 보니까 평가 기준표에 1, 2, 3, 4 내용만 넣었네요. 1번, 2번, 3번, 4번에 맞는 평가 기준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예시로 이렇게 작성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학교 수업 프로그램에서는 이 평가 기준 루브릭도 학생들과 함께 같이 짜면 좋겠다. 특히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우선 여기서 보시면 유리책에서 분수가 사용되는 상황을 잘 해석했는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였는가? 여기서 8점부터 10점에서는 물 한 컵, 4컵과 반 컵보다는 4분의 1컵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면 10점에서 8점. 사실 이제 상중하라고 써도 되겠죠. 유리책에서 분수가 필요한 상황을 잘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음. 하면 7점에서 5점. 저는 아마 애들이랑 할 때 3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점수를 나누기보다는 아마 상중하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잘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작성하진 않았음. 이렇게 반컵과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 분수를 필요한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였음. 그럼 하가 되겠죠. 두 번째 평가 기준. 저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유리책에서 대분수, 진분수를 잘 찾고 그림 그리기 전략과 수학 방구체물을 활용하여 분수의 개념을 잘 설명하였는가?
방구체물과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해서 분수의 개념을 잘 설명함. 여기서 대분수, 진분수의 개념을 잘 설명함, 설명 못함. 그다음 대분수를 가분수로 잘 바꾸었는가?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해서 잘 설명함. 그냥 잘 설명함, 잘 설명하지 못함. 네 번째, 유리책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상황을 잘 조사해서 정리하였는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듯한 상황이 아니라 실생활에 있을 법한 상황을 잘 조사하여 정리하였음. 올바른 상황이지만 실생활과 연결성이 살짝 거리가 있음. 올바른 상황을 제시하지 못함.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좀 정선을 좀 하긴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이과다 보니까 억지로 막 이런 것들 제가 좀 다시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급하게 초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 됐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그냥 간단히 예전에는 이 탐구 수업을 하기 전과 후에 성찰이 잘 드러났는가 웬만하면 이건 거의 10점에서 8점이 되겠죠, 상. 이런 것들까지 평가 기준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교사가 만든 기준이 이제 저학년, 중학년에 이제 거의 그대로 가겠지만 어쨌든 애들이랑 함께 짜보면 더 좋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1교시 수업 연수 이렇게 하겠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 5분에 돌아와서 또 이제 나머지 10시까지 저희 그냥 5분만 쉬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또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만 쉬시고 9시에 바로 시작해서 네, 오늘 또 10시까지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써주시면 2교시 시작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는 3학년 1학기, 5학년 2학 작년에 했던 사례들을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5분 동안 쉬겠습니다. 어젯밤 네가 나에게 말하던 그런 이유가 전부였다면 이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숨기려 해도 느낄 수 있잖아. 이미 사라진 너의 웃음을 말을 할수록 변명처럼 느껴지는 걸. 아이처럼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런 말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 차가운 너 눈빛도 잘한다. 와, 우리 이제 그저 이대로 너를 지워야 하나. 사랑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 아이처럼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면 사랑을
있었지. 그런 말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 차가운 너의 눈빛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런 말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 차가운 너의 눈빛도 차가운 너의 눈빛도 차가웠던 너의 눈빛도 펜퍼스 진경호 치시면 이렇게 유튜브에 뭐 제가 뭐 많이 올리는 건 아니지만 뭐 육아라든지 가끔 이렇게 뭐 수업 영상 뭐 거의 많이 안 올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네이버 블로그에 뭐 이것저것 수업 사례들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한번 보시면 여기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자사라고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음, 어차피 핸드폰 번호는 제가 그 뭐냐, 문자로 다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아까 제가 3학년 2학기 지금 세안 짜고 있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남은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또 그 강의 원고를 아직 다 설명 못 드렸는데 그 수학 단원별로 뒤에 보면 문제 해결력 수식이라고 그 심화학습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그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들을 거기 있는 문제들을 활용해가지고 논과 밭을 똑같이 나눠보자. 이게 이제 작년에 5학년 할 때 문제였거든요. 직사각형 모양의 논과 평행사변의 밭을 물려받았는데 이 논과 밭을 동시에 지나는 한 직선으로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한다. 어떻게 직선을 그으면 되는가? 결국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넓이를 딱 정확히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각형의 넓이 파트도 알아야 되고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여기서 그걸 알았어야 됩니다. 점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에서 알아두시는 게 대칭의 중심이 있잖아요. 대칭의 중심 여기 논에서 찍고 밭에서 대칭의 중심을 찍어가지고 그 선을 두 개를 이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꽤 생각보다 생각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바꿔서 니은자 만든 다음에 도형 넓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이렇게 절반 나눠가지고 여기서 대칭의 중심 찍고 또 여기서 대칭의 중심 찍어서 이어버리면 되겠죠. 반드시 점대칭 도형과 관련 지을 것. 그 다음에 수학 4단원에서도 이렇게 문제 해결력 쑥쑥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1차 시대 서술형 문항을 공개한다 했죠. 아까 제가 그 지도안 보여드렸죠. 지도안에서 탐구 문제를 보여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수업 흐름을 짜는 거예요. 탐구 수업의 흐름을 짜는 거죠. 탐구 수업의 흐름을 짜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로 탐구 주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공개 수업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아까 보여드린 수업은 또 다른 거고 이 공개 수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공개 수업 영상도 제가 아까 거기다 올려드렸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이 공개 수업은 제가 또 따로 한번 찾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공개 수업 했던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탐구 주제 해결하는 부분 2차 시에서 8차 시까지 학생 주도형 탐구 수업을 한다. 그럼 애들이 이 서술형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 수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차 시 때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분수의 곱셈에 관한 문제를 열심히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분수, 뭐 최대 공약수, 분수의 크기, 그다음에 이렇게 다음 부수를 약분해가지고 그 약분 과정을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탐구 수업 했던 걸 토대로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제 수업 흐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인데요. 3과 연계한 핵심 아이디어다. 작년에 제가 수업했을 때 사칙 계산은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되며 분수와 소수의 사칙 계산으로 확장되고 이때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라는 그 핵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수화 연산 파트에. 여기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서술형 평가 낼 때 꼭 3과 연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지난 9월 26일 9월 26일에 공개 수업을 했다. 작년에도 이 9월 26일에 공개 수업을 했군요. 올해는 9월 25일 날 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한 번씩 하네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관한 탐구 수업을 했다. 작년에 탐구 수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왜 분자에만 곱해야 하는가 분모가 아닌 분자에만 곱해야 되는가 그 공개 수업을 했더니 이렇게 공개 수업을 잘해줘서 애들에게 2가지 선물을 주었다. 첫 번째 선물은 피자 파티였다. 피자 한 판이라고 봤을 때 8분의 2 조각씩 24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모든 별로 콜라를 주었다. 이렇게 제시문을 하나 줘요. 우리 반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그냥 허황된 얘기보다 우리 반 이야기를 쓰면 애들이 서술형 평가 볼 때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 보시면 아마 1번 문제는 국어 관련된 문제였을 거예요. 괄호 1번은.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괄호 1번이 딱 여기서 무슨 국어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우리 반이 지난 9월 26일에 공개 수업을 한다. 아니죠. 지난 9월 26일에 공개 수업을 했다겠죠. 그 과거, 현재, 미래. 그거 틀려가지고 아마 국어 문제에서는 그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 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째에서 첫 번째 선생님이 나눠줬던 첫 번째 선물에서 3가지 곱셈식이 나온다. 여기서 3가지 문제를 적고 식과 답을 적어주세요라는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4 곱하기 6은 24. 우리 반의 총 학생 수. 우리 반 학생이 먹은 총 피자의 양 8분의 2 조각씩 곱하기 24명이 먹었으니까 6판. 6개 모듬이 먹은 콜라의 총 양은 1.5리터 곱하기 6. 그래서 9리터.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마 아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연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이 나오죠. 결국 다 근데 곱셈의 원리는 다 어떤가요? 자연수, 분수, 소수지만 결국 동수누가라는 4를 6번씩 더하고 8분의 1을 24번 더하고 1.5를 6번 더하고 앞에 있는 수를 뒤에 있는 곱하기 수만큼 더한다라는 동수누가의 개념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칙 계산의 원리는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라는 핵심 아이디어에 관한 수업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서술형 평가까지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제가 했던 3과 연계한 핵심 아이디어 수업이었는데 다음은 원인과 결과 곱셈 상황이 들어간 우리 반 이야기였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저희 반 애들이랑 체험학습을 많이 가요. 저희 반 자체적으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짜여진 체험학습 외에도 보상제도로 넣어가지고 우리 반 애들이 다 했니 다 했어요에 쿠키를 많이 모으면 우리 반끼리 토요일 날 체험학습을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제 첫째 딸과 함께 육아도 같이 하면서 야구장도 갔고 뭐 베이킹 클래스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문 보시면 우리 반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쿠키를 모았다. 24명이 8개씩 모았다.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야구장을 가서 뭐 이렇게 나눠주었다.
뭐 4명의 친구가 뭐 빵을 몇 개씩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단원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덧셈과 뺄셈일까요? 곱셈일까요? 나눗셈일까요? 채팅방에 한번 써주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가 올해 그 3학년 1학기 때 수업을 했을 때 덧셈과 뺄셈 단원이었을까? 곱셈이었을까? 나눗셈이었을까? 네. 보시면 여기 제목에 곱셈 상황이라고 돼 있죠. 곱셈에 관한 서술형 평가입니다. 학생들 평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죠? 국어 문제 하나 넣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주세요 문제. 그다음 2번에서 곱셈 상황을 3가지 찾고 계산하시오 문제. 곱셈 상황을 3가지 찾고 계산한 문제. 뭐 여기 오른쪽에 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다 보다시피 제가 3과 연계하고 교과 간 통합했다는 내용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과 연계하였고 국어, 수학, 통합 문제를 냈죠. 통합 문제, 국어 문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통합으로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국어, 수학, 융합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어 문제랑 수학을 적절히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식 기능 태도를 골고루 평가하는 서술형 평가다. 지식도 평가하지만 기능, 그 다음에 태도 여기 보시면 끝에는 일상생활에서 선대칭, 점대칭 도형을 하나 고르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세요라는 문제를 제가 냈었어요.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냈었고요. 그다음 챗GPT를 활용해서 서술형 평가를 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술형 평가 제곱 센티미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야? 일상생활에서 단위 넓이가 필요한 한 가지 상황과 이유로 나만의 언어로 쉬운 말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곱 센티미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챗GPT가 찾아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차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드백을 한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끼리 피드백, 선생님의 피드백 이렇게 쳤습니다. 교실에서 피드백, 그다음 저희는 제가 작년에 교장실도 많이 갔었어요. 그 수업 마치고 나서 교장실에 가서 교감 교장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친구 피드백, 선생님 피드백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는 제가 한 거고 노란색 글씨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친구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친구들이 좀 귀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잘 써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학부모 피드백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평가를 보면 학부모들한테 서술형 평가 문제를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잘했구나, 주의했으면 좋겠다, 뭐 오답 처리됐네, 잘 읽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칭찬과 그 오류 교정 등의 학부모 피드백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했니, 다 했어요에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오늘 다 했니 연수는 아니지만 제가 다 했니, 다 했어요를 통해서 학부모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서술형 평가 결과. 이렇게 해서 서술형 평가 결과를 애들이 찍어서 올리면 이렇게 해서 서술형 평가 시험지를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잘했구나, 과학도 잘했구나, 뭐 국어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잘 정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학부모 피드백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땡땡아 방학 전에 서술형 봤던 서술형 평가 300점 받은 걸 축하해. 시험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잘 봤네. 엄마도 문제를 봤는데 어려웠어. 근데 친구가 해주니까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서술형 평가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어려워하는지 궁금하네.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로서 이렇게 학교 생활이 걱정이 앞서네요. 이렇게 좀 우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이때 분수 단원을 조금 애들 너무 과대평가해서 조금 어렵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시험을 너무 어렵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좌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때 좀 나름 성찰을 했습니다. 아, 좀 너무 지나치게 심한 문제를 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님한테 그래서 그 서술형 평가 보기 전에 이렇게 객관식 단원 평가도 한번 연습 삼아 봅니다. 그것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 피드백도 받고 있고요. 학부모 후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AI 쫑알이 서술형 평가는 뭐냐면 저희가 저희 학교가 나중에 나이스에 기록할 때 서술형 평가에 관한 탐구 수업 뭐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다했니 다했어요에다가 누가 기록이나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적어 놓거든요. 그거를 이 AI 쫑알이는 다했니 다했어요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그동안 쓰셨던 피드백과 누가 기록들을 챗GPT가 종합해줘가지고 뭐뭐함이라고 써줘요. 이걸 써주기 때문에 이걸로 나중에 나이스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죄책감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들이 평소에 쓰셨던 내용을 얘가 종합해주고 정리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IB에서 수학 수업도 가능하다고 라고 이제 제가 내용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그거 했었죠. 보시면 탐구 문제. 이 작품에 숨겨진 수학적 개념을 발견하고 친구의 작품을 평가하시오라는 문제를 제가 아까 냈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 수업에서 이렇게 미술과 수학 수업을 이렇게 곁들여서 이런 수업을 했었다. 그래서 친구들 발표하고 자기 논서술형 평가 글쓰기 하고 친구의 작품을 평가하는 거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24명이 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우선 제가 좀 이렇게 평소에 수업 시간에 다했니 다했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를 우리 반이 이거를 다했니 다했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선형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썼거든요. 자기 이야기. 저도 자기 이야기 쓰라고 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 우리 반, 이 친구도 우리 반끼리 영화관 체험학습 갈 때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이야기 써준 친구들한테 더 감동을 받긴 했어요. 아, 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반이 이야기를 선형색으로 잘 표현해줬구나. 그거를 글쓰기로 잘 표현해줬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북크리에이터로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또 서술형 평가만 하다 보면 그 학생이 지식을 잘 깨달았는지 조금 놓칠 수가 있어요. 전 그래가지고 지식 평가도 했습니다. 지식 평가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주사위 1은 빨간색.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직각삼각형은 빨간색으로 색칠해라. 그다음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은 2번 파란색으로 그려라. 아, 맞나요? 네, 파란색으로 그려라. 그다음에 정사각형은 따뜻한 느낌의 색으로 그려라. 직사각형은 차가운 느낌의 색으로 그려라. 그다음에 여기 남색이라고 돼 있죠. 차가운 느낌의 색, 남색. 저 처음에 이거 파란색인지 남색인지 똑같아가지고 헷갈렸는데 이 친구가 남색이라고 잘 써줬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원. 동그라미는 빨간색과 비슷한 색, 주황색으로 잘 그려줬고요. 그다음 6. 선분과 반직선과 직선을 추가해 주세요 했더니 그거는 파란색과 비슷한 색, 이렇게 하늘색으로 선분을 추가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형색을 활용한 그 평가를
이렇게 아까 서술형 평가 작품으로도 했지만 애들이 그걸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또 해야 어머님들이 조금, 아, 애들이,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지식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림도 잘 그려내고 있구나. 제가 이름 다 가려가지고 이거는 좀 내보냈거든요. 왜냐면 또 민감하실 수도 있으니까 수정 테이프로 학생 이름 다 지워가지고 이렇게 북크리에이터로 만들어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식평가도 했었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학기 때 썼던 문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질문들이 네, 없으신 거 보면은 네, 어쨌든 제가 잘 가게끔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단원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올해 1단원, 3학년 1학기 1단원 그 수학 시험을 봤을 땐 이걸로 했습니다. 국어 1단원의 재미가 솔솔솔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여기서 보면은 언니, 오빠들 나는 수아야. 나는 진경호 아빠. 수아 입장에서 그냥 아빠 얘기를 쓴 거예요. 아빠랑 지내는 거 늘 즐거워. 2023년에 언니, 오빠들이랑 패밀리랜드도 갔었고 3월에는 아빠랑 키즈 카페랑 도리스 커피도 갔었어. 도리스 커피 가가지고 막 부릉부릉 야옹 막 이래 뿌뿌 개구쟁이 막 이런 거 넣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감각적 표현을 찾아서 신체 부위별로 하나씩 적으세요. 이렇게 5점씩 20점 넣었고요. 위에 이야기를 씨띵크 원더로 하나씩 적고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수모형을 보고 세로 세모로 계산한 뒤에 계산 과정을 쓰세요. 몇 자리부터 더해야 되는지, 각 자리 합이 몇인지, 받아 올림을 몇 번 더해야 되는 덧셈인지 쓰세요.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글쓰기까지 내가 3월에 겪은 일을 떠오르면서 글쓰기를 해보세요. 근데 글쓰기 안에 감각적 표현과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 내용을 꼭 넣어주세요 라고 넣었어요. 문제 만들기. 그다음에 여기는 과학, 동물의 한 사리에서 이렇게 막 넣었습니다. 이렇게 과학도 넣었었고 네, 이렇게 저는 수학을 위주로 하지만 웬만하면 다른 교과도 웬만하면 같이 하려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수준형 평가를 많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어, 수학, 과학을 다 한꺼번에 봤네요. 그죠? 여기 끝에 보니까 여기 체육도 냈었네요. 건강체육 해가지고 나는 뭐 노력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1단원 채점 기준표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네요.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예시 적어놨고 뭐 4점씩 줘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수모형 계산식 설명 없으면 5점 감점 뭐 1의 자리부터 더한다 받아올림이 2번이다 5점 5점 이렇게 요소별로 이렇게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줬습니다. 5점씩 5점씩 해가지고 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갈게요. 2단원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평면도형이었는데 평면도형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선형색 이걸로 평가했습니다. 서술형 평가. 삼각형, 사각형, 직선, 반직선 그리는 거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선형색으로 그림 이야기 하는 거. 2단원 그래도 하는 법 보여드리면 여기 지식평가는 이렇게 냈었습니다. 평가는 주사위 1은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색칠하는 문제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는 뭘 냈냐면 이렇게 이 작품에 숨겨진 수학적 개념을 발견하고 이와 연관지어 친구의 작품을 평가하시오. 아래 평가 기준 세 가지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나만의 평가 기준을 한 개 추가한다면 보너스 점수를 드립니다. 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조건 1, 처음 1문단에는 몬드리안 작품에 숨겨진 수학적 개념을 설명해라. 중간 2문단,
이때는 친구의 작품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1, 2, 3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평가해 주세요. 친구 작품을 평가하기. 그다음에 이때 나만의 평가 기준을 하나 추가한 친구들은 보너스 점수를 다 줬고요. 그다음 끝 문단 3문단에 UI3 성찰 적기, 친구 작품의 수학적 개념, 형광펜 표시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아까 이거 친구의 작품을 평가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었죠, 여기. 여기 보시면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거. 아, 여기 있네요. 이 왼쪽은 자기 그림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몬드리안 작품 해서 친구 작품 평가하는 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느낀 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3단원 가보겠습니다. 3단원은 여기 1, 2, 3, 4번 있는데 이때 제가 조금 바빴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거의 다 수제로 만드는데 이때는 미래엔을 제가 참고했네요. 미래엔을 참고했고 4번 문제는 제가 그래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4번 문제는 로봇 문제로 제가 나눗셈 로봇으로 제가 교과서에 있는 걸 통해서 바꿨고 위에 1번, 2번, 3번은 교과서에 그 미래엔 홈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를 좀 참고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선생님처럼 어떻게 다 만들어요? 라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은 요즘은 출판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서술형, 논술형 평가 예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시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내용에서 조금 수정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되고 4단원 가보겠습니다. 4단원. 곱셈. 아까 제가 이제 이거 곱셈 그 아까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반 다 했니 다 했어요로 쿠키를 받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야구장 갔는데 14명이 놀러 갔어요. 24명. 이때 제가 MBTI가 좀 P인데 J보단 P예요. 그래서 이때 6월 21일 금요일 저녁에 야구장 갔거든요. 이때 아마 제가 20 전날인가 전전날에 급하게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반끼리 가는 체험학습 해가지고 내부 기한 하나 올리고 그다음 학급 운영비 써가지고 야구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온 것들이 다 서술형 평가에 글감이 돼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이 먼저 도착해서 광주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은 이렇게 모래놀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전 사람이라 한화 팬인데 이때 한화랑 기아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꼭 제가 갔던 거죠. 애들이랑 이렇게 가서 여기 보시면 6월 20일 이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기 캔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캔바의 형식만 주고 이 애들 사진 넣는 거랑 이렇게 글은 애들이 썼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쓴 캔바 이미지 자료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사탕을 3개씩 나누어 줬다. 뭐 이렇게 썼고 4명의 친구가 감자 고구마 빵을 12개씩 만들었다. 곱셈 상황 찾는 문제 그래서 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83 곱하기 네모는 600보다 작다. 이때 600의 결과에 가깝도록 네모 안에 있는 수를 적어주세요라는 문제를 냈었는데 이것 또한 교과서에 있는 문제였어요. 보물섬 문제라고 보물섬 찾기 그 문제를 활용해서 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3과 연계된 문제를 내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심화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5단원 가겠습니다. 5단원은 길이와 시간이었거든요. 길이와 시간 단원에서 뭘 했느냐. 여기 보시면 이때는 국어, 사회, 수학 세 단원을 세 과목을 같이 봤네요. 이때 이제 저희는 교생 선생님을 받다 보니까 교생 선생님이 가고 나서 이거 서술형 평가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적어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의 내용을 써주세요 해가지고 이거를 그 교생 선생님들한테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육아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제가 그때 오랜만에 그 대전 친정을 갔었는데 대전을 올라가면서 뭐 내비게이션 시간, 그다음 거리 이런 거 보면서 시간과 길이에 관한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높임 표현이 잘못된 거 올바르게 고쳐주세요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수학에서는 길이와 시간에서 배운 초나 밀리미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세요 이런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다음 수학 120쪽에서 올바른 사용되는 상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냈었고 뒤에는 사회 문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114, 115쪽에 체험학습 계획 세우기 예시를 보고 체험학습 계획을 길이와 시간이 포함되도록 적어주세요. 이런 문제도 냈었어요. 이렇게 여기 17사 돼 있는 거는 그 기준에 따라 점수를 나눈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6단원 갈게요. 음, 6단원 보시면 이게 끝에 단원이었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 1학기에 있던 이야기들인데 1학기를 좀 종합하면서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7단원에 국어사전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반 다 했니 다 했어요 얘기 논서수령 평가를 했다. 우린 UOI 수업을 했다. 논서수령 평가 스포츠 데이를 했다. 그다음에 뭐 우리 반 1학기 모습을 돌아봤을 때 감사한 일이 이렇게 많았고 근데 아쉬웠던 점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좀 뭔가 그냥 1학기를 돌아보면서 애들이랑 감사한 점, 아쉬웠던 점 막 이렇게 글로 제가 적어봤어요. 적어본 다음에 국어사전 문제 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문제점 해결 방안 국어 이렇게 국어 문제도 냈었고 수학 6단은 분수와 소수였는데 이 원모형 교구를 썼거든요. 그래서 6분의 5가 6분의 2보다 크다라는 걸 해석하는 문제. 그다음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문제.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크면 분수의 값이 커진다. 그다음에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크면 값이 작아진다. 아니면 그죠? 분모 값이 커지면 분수의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분수 6분의 5가 6분의 2보다 크고 분수 2분의 1이 분수 4분의 1보다 크다. 아니면 분수 4분의 1이 분수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 퀴즈 내용 확대를 보고 1문단에선 자연수의 구구단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1자리가 8개, 2 곱하기 4는 8,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1은 8 이렇게 해서 다 8로 같다라는 문제를 냈었거든요. 자연수 구구단. 조건 2에서는 이 문제를 좀 아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이 문단에서는 빨간색 세 조각의 크기와 보라색 한 조각의 크기를 자연수에서 분수로 확장되는 원리로 설명할 것. 그때 제가 6단원 핵심 아이디어를 이걸로 잡았거든요. 수는 자연수에서 분수로 확장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중심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색 막대 크기를 여기 8이라고 돼 있죠. 갈색 막대 크기가 8이 있는데 8에서 1로 바꿀 때 갈색 막대를 똑같이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8을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은 보라색 한 조각으로 값은 2분의 1이다. 우리가 어른들은 사실 이거 좀 이해하기 좋겠죠. 얘가 8에서 1로 바꾸면 얘 보라색은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적어놨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제가 좀 눈치를 채고 애들이 하도 어려워하니까 애들아 빨간색 세 조각이랑 보라색 한 조각 중에 선생님 예시 아마 그대로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시에 있는 걸 그대로 따랐으면 니네 아마 정답이 될 거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숫자를 꼭 너네가 생각해서 바꿔줘야 돼. 전 나름 애들 배려한답시고 예시까지 적어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그럼 빨간색 세 조각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1로 봤을 때 똑같이 네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세 조각이므로
값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 3문단에서는 세 개의 단위 분수를 찾고 얘를 1로 봤을 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잖아요. 그 단위 분수의 뜻을 설명하고 세 개의 단위 분수들의 크기 비교를 설명할 것. 2분의 1이 가장 크고 4분의 1이 그 다음, 8분의 1이 그 다음이다. 이걸 설명해 놓으면 100점이 되는 겁니다. 애들 대부분 과학이랑 국어는 다 잘 봤는데요. 수학 2번 문제에서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그래도 생각보다 잘 봤고 제가 여기에다가 나중에 서술형 평가 결과할 때 저희는 순위 가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 1에서 9구단 문제 답, 조건 2에서는 빨간색 조각이 4분의 3이다. 그다음 단위 분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답까지 적어 놨어요. 애들이 이제 나중에 틀린 애들 조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답 적어 놓은 다음에 애들 보고 피드백 해주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선생님이 거기다 답 적어 놨으니까 꼭 확인해 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부모 피드백을 그 시험지 뒷장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직접 써주시는 어머님들도 있더라고요. 차근차근 생각하는 윤섭이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단원을 봤고요. 이거 생각하면 그래도 이번에 제가 내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거 서술형 문항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때 1학기 때 냈던 것보다 이거는 조금 애들이 그래도 잘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분수, 진분수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것도 뭐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어차피 다 다룰 내용들이니까 네, 충분히 애들이 잘 써낼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일단은 하고 다음 주부터 한번 수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5학년 걸로 가시죠. 작년에 제가 5학년 담임을 하면서 서술형 평가를 역시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문항지가 이렇게 있어요. 1단원부터 6단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PDF로 보여드리지만 여기 한글 파일도 돼 있어요. 여기 한글 파일 패들렛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한글 파일도 있으니까 저작권만 잘 신경 써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학년 1학기부터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1학기 국어 평가, 여기는 이제 수학이라고 돼 있는데, 국어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수학 가보겠습니다. 여기 수학 보시면, 다음 퀴즈 내용 확대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그 1단원, 1학기인데 1학기는 그때 좀 그 도입되는 시기여서 단원별로 못 만들고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단원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수와 배수 단원, 그다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여기서 해석하는 문제 냈었죠. 사의 약수는 1, 2, 4 뭐 이런 거 냈었고 보라색 길이가 4, 빨간색이 2, 검정색이 1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보라색 길이를 1이라고 봤을 때 빨간색, 검정색 막대를 활용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때 얘를 1이라고 봤으니까 빨간색은 하나가 2분의 1이죠. 검정색 막대 두 조각은 4분의 2죠.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 막대 한 조각 2분의 1과 검정색 막대 두 조각 4분의 2는 같습니다라고 설명하면 15점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 막대, 뭐 검정색 막대 이런 거 없으면 5점 깎였고, 그다음 분수의 크기가 같은 분수를 설명 안 하면 5점 깎였고 이런 식으로 깎았어요. 그다음 이번 문제 보시면 분수를 약분하고 약분하는 걸 색칠하는 거죠. 10분의 4, 5분의 2 색칠한 다음에 약분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라고 해놨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개 다 맞으면 5점, 한 개라도 틀리면 0점. 그다음 여기 보시면 퀴즈 내용 막대나 분수 원모형을 활용해서 수학 개념을 정리하는 글을 쓰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분하는 문제 냈었죠. 이거를 친구들 그 자료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다. 애들 답안을 보면서 작년에는 애들 답안을 이렇게 다 스캔 떠서 올렸거든요. 아, 이건 2학기부터 제가 올려놨네요.
1학기 거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수학 6단원 다각형의 넓이였어요. 1학기 6단원의 다각형의 넓이인데 여기서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문제, 단위 넓이가 필요한 한 가지 상황과 이유를 나만의 언어로 쉬운 말로 표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삼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넓이 공식으로 유도하는 문제. 그래서 삼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과 연관지어서 사다리꼴이나 마름모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구하라고 하면 어려우니 제가 이렇게 삼각형에서 평행사변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전 예시로 적어놨거든요. 예시의 빈칸을 먼저 완성하고 그다음 우리가 새로 글을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에는 내가 성장하는 부분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이걸 표시한 거예요. 직사각형에서 마름모 넓이를 유도해낸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빨간색 대각선과 파란색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넓이를 유도하였다. 이런 문제. 그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약분 과정 설명하는 문제 있죠? 그다음 단위 넓이 필요한 한 가지 상황과 이유 쓰는 문제 있죠? 여기 성장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4분의 2와 6분의 1을 통분하는 문제 여기 그림으로 표현한 문제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2학기 거 설명드려볼게요. 16번 학생이 너무 그때 잘했어가지고 이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학년 2학기 1단원은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올림, 반올림, 버림을 배우는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광주 패밀리랜드에 들어가려고 자유이용권, 그때 패밀리랜드 갔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이용권을 구매하는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린이 자유이용권 가격은 25,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5,000원 지폐가 없어서 25,000원을 만 원짜리까지 올리면서 3만 원을 내고 5,000원을 거스름돈을 받았다. 근데 이때 뭐 할인을 받아서 16,000원만 내면 됐다. 뭐 이런 내용. 그다음 5,000원 지폐가 없어서 3만 원을 냈다. 이렇게 좀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조금 자세히 적어줬죠. 그래서 제가 10점 보너스를 줬고요. 여기 보시면 패밀리랜드에서 역시 슬러시를 24,000원에 파는데 만 원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스름 돈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애들이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해석하는 문제 냈고 문제 만들기 문제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 넘어갈게요. 원래 이것도 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있었어요. 100cm에서 140cm 어린이만 탑승 가능해가지고 여기 이 문제를 해석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수직선을 반드시 그리고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수직선을 그리고 100부터 140이 100 이상 140 이하라는 말. 그래서 이때 우혁이가 키가 139이므로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때 수직선을 근데 애들이 문제를 잘 안 읽고 안 그린 학생이 몇 명 있더라고. 그런 애들은 점수를 또 깎았고요. 그다음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중에 한두 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실생활 문제 만들고 풀이 과정 답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퍼카 이런 문제를 냈었죠. 그다음 2단원을 가겠습니다. 2단원은 분수의 곱셈이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분의 1 곱하기 5를 계산하는 방법을 틀린 이유와 함께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명수의 풀이 과정 보시면 곱하기 5를 분모 분자에 다 곱했죠. 근데 제가 아까 분자에만 곱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계산하고 명수야 2분의 1에 5개 있다는 건 2와 2분의 1이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계산식을 나타낸 다음에 이 정육각형 두 가지의 둘레를 각각 구해서 구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구해라 이렇게 점프 문항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때
둘 다 곱하기 6을 한다. 3분의 1 곱하기 6, 2 곱하기 6을 한다는 것은 둘 다 한 변의 길이에 곱하기 6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냉장고에 둘레 구하는 문제 이렇게 냈었고, 그다음에 진분수의 곱셈 문제도 냈었어요. 4분의 3과 5분의 3을 각각 그린 다음에 그걸 겹쳐보는 거죠. 그래서 총 20칸 중에 겹치는 칸은 9칸이다. 그래서 20분의 9다. 뭐 이렇게 설명했고, 그다음 대분수 곱하기 진분수도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대분수 곱하기 진분수는 이렇게 나중에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분배 법칙이라 하나요? 1을 3분의 1과 곱하고 1과 2분의 1을 나눠서 3분의 1이랑 곱하는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1은 3분의 1 곱하고 2분의 1은 3분의 1 곱해서 이걸 겹쳐보는 거. 1과 3분의 1, 그다음 2분의 1과 3분의 1 겹쳐서 그 각각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해서 6분의 3이 되고 2분의 1이 됐다. 이렇게 해서 다 맞춘 거죠. 이때 사법 문제를 많이 어려워했어요. 응용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잘 풀어줬습니다. 아,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문제가 여기 있었네요. 그다음 3단원 합동과 대칭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도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밀기, 뒤집기, 돌리기 중에 한 가지를 포함해서 설명할 것. 두 도형을 뒤집기를 하여 포개어졌을 때 크기와 모양이 같기 때문입니다. 합동인 이유를 밀기, 뒤집기, 돌리기 중에 한 개를 포함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다음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찾는 문제, 이렇게 찾는 거. 그다음 여기 보시면 선대칭 도형을 완성하는 문제, 대응점을 꼭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선대칭 도형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설명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변, 디귿, 리을과 포함해서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디귿, 리을은 디귿과 리을은 대응점이다. 기역, 니은과 수직으로 받는다. 애들이 선택층 도형 특징을 여러 가지 중에 그걸 다 쓸까 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딱 한 가지 특징을 쓰게 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냈었고요. 여기 보시면 바람개비 문제 있죠? 이렇게 바람개비 일부분 준 다음에 점대칭 도형을 완성하는 문제 냈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점대칭 도형을 한번 써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과정 설명하라고 했고, 끝에 이제 도형의 아름다움, 도형의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동과 대칭 부분에서 문제를 냈었고요. 그다음 소수의 곱셈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파리올림픽 문제 냈다고 한데 그 공개 수업하고 세 가지 선물을 줬는데 우리 반 학생 수, 피자 먹은 거, 콜라 수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냈죠. 24, 9, 7.5리터. 7.5리터. 9리터가 1.25, 2.5, 7.5. 아, 그러네요. 제가 아까 예시에서 잘못 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세 가지 속에서 공통점 한 가지 특징 잡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나라마다 그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선 피에와 푸스, 뭐 영국 이렇게 있는데 피터는 5피트 2인치입니다. 피터의 키가 몇인지 해석하는 문제. 그다음 소수의 곱셈 2. 이렇게 글쓰기 하는 문제 냈었고 파리올림픽 문제 있었어요. 2023년 11월 30일 기사인데 이때 하계올림픽 때 파리올림픽 기간엔 현재 2유로지만 4유로로 오른다 하거든요. 1유로는 1417.5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월 20일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8월 5일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저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 한국 돈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다음 5단원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인데요. 이때 직육면체만 아닌 거 고르시오. 공통점 차이점. 모든 모서리에 막 길이 써주시고 겨냥도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 개수를 구하고 합을 구해라. 그다음 잘못된 전개도 올바른 전개도를 그려주세요. 이런 거 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직육면체 문제에서 조금 그때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가로 넣기로 해가지고 문제 냈었고 색칠한 면과 평행인 면과 수직인 면을 문제 냈었고 뭐 이런 거 냈었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6단원입니다. 평균과 가능성 문제였어요. 경우의 수. 이때 이제 실생활 예시를 보고 평균 구하는 문제. 저희가 그때 막 지그재그, 가가볼, 티볼, 축구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종목을 해석해가지고 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능성 문제 냈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반반이다. 뭐 이런 거 0, 1, 2분의 1 이런 문제 찾아서 내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모자이크 사진첩 이때 제가 학년 말에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반에 있었던 그 사진첩을 애들한테 선물 줬어요. 그거 보면서 문제 내라고 했었고 그다음 우리 반 모자이크 사진첩과 관련해서 실생활 상황을 하나 만들어서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일 것 같다, 확실하다의 상황을 하나씩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 순서대로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해서 기호로 적으라고 했고 이렇게 제가 예시도 적었습니다. 예시 이렇게 적어줬고 이렇게 문제도 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3학년 이제 위주로 올해 좀 설명드렸고 작년에 했던 5학년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올해 그 부분을 이제 연수를 다루기도 했었고 그 부분은 또 여기 녹화본 2월 27일 녹화본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또 자세히 보실 분들은 여기 평가지 한번 쭉 보시고 채점 기준표도 한번 보시면서 사례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평소에 탐구 수업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모형 교구로 약분하기, 교구로 한 다음에 글 쓰는 거, 약분해가지고 글 쓰는 거, 통분해서 글 쓰는 거, 뭐 여기 단위 넓이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사진 그리고 또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냈었습니다. 탐구하는 거 이런 글쓰기 했던 것들 있죠. 수학 교구를 활용해서 글쓰기 하는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9분 정도 이제 일찍 마쳤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그래도 중간에 많이 나가셨네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너무 많이 늦어졌다 보니까 오늘 했던 거 녹화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 오늘 강의 원고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같은 거 제가 10시까지 남아서 질문 받을 거거든요. 네, 현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10분 동안 제가 질문 받고 오늘 줌 마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느꼈던 것들 후기 또 쌤동네 여기 보시면 오늘 그 있어요. 31분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후기 남기는 부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 이게 번호 잘 찾아가지고 그 컴포즈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 연수 후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시까지 자유롭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 질문이 없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표를 학생들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저는 거의 애들한테 제가 정해서 줬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정해서 줬고, 이번에 2학기에 이제 공개 수업을 제가 이제 평가 기준표 정해가지고 애들이랑 평가하는 공개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는 좀 애들이랑 같이 정해볼까 하는데, 그냥, 뭐, 특별히 뭐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애들 그 뭐냐, 탐구 문제 주고, 그 탐구 문제에서
평가 기준을 한번 그냥 만들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에 그걸 24명한테 다 했니 다 했어요를 현재 받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다 했니 다 했어요로 받은 이유는 패들렛으로 받으면 친구들끼리 서로 컨닝을 해요. 근데 다 했니 다 했어요는 컨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수합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애들이 많이 쓴 평가 기준을 좀 이렇게 유목화해 가지고 애들한테 줄 겁니다. 그럼 아마도 좀 이렇게 잘하는 애들 것들이 아마 많이 당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보고 그냥 한번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탐구 문제 주고 선생님, 니네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평가 기준으로 평가할 것 같아? 이렇게 우선 선생님이 평가 기준표 만들어줬던 거 한번 참고해봐. 아니면 좀 참고해보라고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예시까지 안 줘보는 거죠. 수업에서 맞아요. 수업 진행 영상 선생님 저도 두 클래스 초등에서 온라인 수업 영상 많이 쓰거든요. 그걸 예습으로 많이 내줘요. 예습으로 많이 내주고 그거를 뭐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예습을 저는 거꾸로 수업 영상처럼 줍니다. 그 다음에 탐구 수업을 하는 거예요. 탐구 수업은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습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애들이랑 같이 탐구 수업 정했던 그 탐구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습 온라인 수업 영상으로 거꾸로 수업처럼 영상을 예습으로 주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교과서를 채점하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토대로 탐구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지. 아이들 중에서 잘못 따라서 평가가 힘든 경우는 없으신지 당연히 있죠. 그래도 이 부설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들이 대부분 잘 해줘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개 중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우선 저는 그냥 솔직히 말을 해줘요. 너가 서술형 평가를 아직 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우선은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 기본 문제라도 우선 잘 풀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 힘들어하는 친구는 전 그냥 과감히 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만 하면서 잘 해결해 보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하는 이유는 학원에서 이런 걸 다뤄주지도 않고 공교육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여기서 공교육을 어필을 합니다. 이런 거 학원에서 니네 못 배운다 하면서 서술형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깊게 이렇게 심화시켜 준다. 이런 것들 좀 어필합니다.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그냥 좀 내려놓게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30분 넘게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렇게 나름 한번 실행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게 학기 중에 한 번씩 연수를 열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듣는 것보다는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박사를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박사를 하면 제가 이렇게 부설초에서 근무했던 것들을 토대로 또 이렇게 박사 논문까지 쓰면 더 좀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도 있고 개인 연찬도 있고 하면서 부설초에 오면 좀 바쁘기는 하지만 잘 왔다 싶습니다.